네, 안녕하세요. 박식의 교실입니다. 국어,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세종대왕님, 모음자음이 생각나죠. 예,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에서 모음자음을 창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면 어렵게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문은 결국은 모음자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의문의 변동은 뭐냐? 모음자음이 변화하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문의 변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국물 더 주세요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엄마 국물 더 주세요. 예, 발음은 국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뭐로? 기억이 의문이라고 했죠. 의문은 모음자음입니다. 그 중에서 자음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변화했죠. 변동했죠. 그래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화한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문의 변동.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을 알아야 됩니다. 의문은 자음, 모음 나 다 알고 있는데, 예,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능 보는 학생들은 분명히 의문을 알아야 국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의 엄마 아빠도 의문 정도는 알아야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한 뜻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의문을 알아야 의문의 변동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의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은 지우고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음, 모음을 의문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몇 자입니까? 18자입니다. 자, 의문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의문은 모음자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 불. 뜻이 다르죠. 물하고 불은 그죠? 왜 달라요? 보니까 우 같고 리을도 같는데 단지 미음 비읍이 다르잖아요. 요 자음 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은 자음 모음인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요거 자음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다음에 요 자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불했죠.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미음 같죠? 리을 같죠? 요번에는 모음이 달라졌네. 모음 하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뜻이 물하고 말하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은 모음 자음을 얘기한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18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 자, 입력해 놓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처음 모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의문에는 첫 번째 모음. 자음이 있다. 예. 그러면 제가 모음 자음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의문을 조금 0.0001%만 더 첨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오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출발은 모음으로 먼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음을 지우겠습니다. 자, 모음은 몇 개 있나요? 네, 모음은 21개. 예, 모음이 21개입니다. 모음 다 아시죠? 자, 모음은 21개인데 여러분 모음하면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개 가운데 단모음이 뭐야? 이중모음이 뭐야? 예,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야만 국어 전체가 틀이 잡히고 국어 만점, 엄마 아빠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국어 만점 맞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에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있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모음 몇 개 있어요? 10개. 이중모음 11개. 합해서 21개잖아. 그죠? 그럼 모음은 뭐냐? 모음부터 설명해. 모음은 뭐냐?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입으로 통해서. 그죠? 소리를 낼 때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음은 뭔가 장애를 받고 소리 부딪히고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서 소리가 나온다. 어디 닿거나 스치거나 하면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홀소리라고도 하잖아요. 홀소리. 이거는 모음은 홀소리라는 거는 홀로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음은
닷소리라고 합니다. 닷소리. 어딘가 닿는다는 거죠. 어디선가 닿아서 스치거나 파열하거나 터지거나 하는 게 자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닿는다. 장애를 받는다. 모음은 장애 없이 홀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자음 들어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음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모음 공부하니까 이중모음 지우고 단모음부터 10개. 단모음부터 10개 공부하겠습니다. 단모음 출발은 아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놀면 됩니다. 끝납니다. 단모음 10개 그대로 끝납니다. 아를 반대로 돌리면 어가 되죠. 어를 또 이렇게 돌리면 오가 되죠. 오를 또 돌리면 우가 되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께서 평탄치, 하늘, 땅,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모음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탄치, 땅, 돼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10개라고 했는데 10개면 요걸 세웁니다. 요걸 세우면 이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하고 더하면 아에다가 이를 더하면 애가 되죠. 어에다가 이를 더하면 애가 되죠. 오에다가 이를 더하면 왜 되죠. 우에다가 이를 더하면 위 되죠. 단모음 10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단모음, 이중모음 구별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모음 10개라고 했는데 뭐야 하면 아부터 출발합니다. 아를 돌리면 어야, 어를 돌리면 오야, 오를 돌리면 우야. 평탄치, 그 다음에 돼지, 사람. 자, 사람이 이제 갖다 붙습니다. 사람이 붙어서 애가 되고, 이것도 사람이 붙어서 애가 되고, 오에 또 사람이 붙어서 위가 되고, 우에 사람이 붙어서 위가 되고. 단모음 10개. 간단하죠. 자, 단모음 10개에서 좀 더 분석 들어갑니다. 반을 딱 나눕니다. 나누면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앉아있어요. 앉은 키가 낮죠? 낮은 키에서 여러분이 이걸 당깁니다. 당기면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네, 이쪽이 가깝죠. 가까운 것을 전설모음. 그럼 먼 것은 뭐야? 후설모음. 전후. 전반전 후반전 있잖아요. 전설모음. 자, 여기서 전자를 씁니다. 전설모음. 자, 모음. 여기는 후설모음. 후설모음은 후설모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후. 그죠? 후설모음. 자, 위에 게 후설모음입니다. 자, 후설모음하고 전설모음 뭐가 다른데? 하면 혀의 뒤쪽에서 나느냐, 혀의 앞쪽에서 나느냐. 앞쪽에서 나면 전설모음, 뒤쪽에서 나면 후설모음. 자,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발음을 해보세요. 아는 혀 뒤쪽에서 납니다. 이는 혀 반 앞쪽에서 납니다. 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서 나죠.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소리를. 이 음문은 따라 해야 됩니다. 소리 공부잖아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소리를 내야 됩니다. 뒤쪽에서 나죠. 앞쪽에서 나죠. 그래서 요거는 전설모음, 앞쪽에서 난 데서. 전설모음을 잘 보면 있잖아요. 이가 앞쪽에서 난 대표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있고. 그죠? 그 전설모음 다 모음 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후설모음, 전설모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설모음, 후설모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모음 10개를 낮은 소리, 중모음,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0개 중에 맨 가해 쪽을 띱니다. 2개를. 이거는 소리를 내보세요. 이거는 저모음입니다. 저모음. 소리가 낮습니다. 그럼 이제 8개 남았으니까 사이좋게 4개 나누면 되죠. 이건 중모음, 이건 고모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혀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혀가 입안에서 밑에 달려 있잖아요. 위에 혀가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혀가 밑으로 쳐집니다. 혀가 밑으로 쳐질수록 저모음이 됩니다. 저모음이 되죠. 가장 높은 모음이 입술을 많이 안 벌리죠.
입을 크게 안 벌리잖아요. 크게 벌리면 턱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혀가 밑으로 나가니까 저음음이 되지만 이거는 고음은 입이 많이 벌려지잖아요. 거의 안 벌려지죠. 이게 고음음이에요. 그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모음, 전무. 이거는 혀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얘기할 때는, 단모음을 얘기할 때는 혀의 위치, 전설모음, 혀 뒤쪽에서 나느냐, 앞쪽에서 나느냐, 혀의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이죠. 그 다음에 혀의 중모음 높이인가, 낮은가, 혀의 높이, 그죠? 혀의 높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술을 동그랗게 하느냐, 동그랗게 하지 않느냐. 그것을 온순모음, 평순모음이라고 이릅니다. 자, 여기 10개 중에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오, 우, 왜, 위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온순모음, 동그랗게 하니까. 요거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으로 해서 평순인지 온순인지 얘기를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를 발음할 때 입을 동그랗게 하고 아를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입술 동그랗게 하는 게 왜 쉽지? 쉽잖아요. 이걸 동그랗게 안 하고 오를 발음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다. 동그랗게 안 하고 오를 발음한다는 무리죠. 그러니까 온순, 아주 쉽습니다. 항상 소리를 자기가 내보고 이해한 뒤에 이걸 보시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훌륭하신 겁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지금 의사들도 입안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한글의 자음의 입안의 기관이라든지 어디서 발음이 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1400년대에 어떻게 세종대왕님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 중모음, 저모음 알았죠? 단모음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단모음 처음에 우리가 뭐 했죠? 전설모음, 전설, 후설모음 했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저, 중, 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세 번째가 입술이 동그라냐, 평평하냐. 평평한 거는 평순모음, 온순모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모음 10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설, 평순, 고모음 뭐예요? 전설은 이 후설이죠. 전설, 평순이니까 평순, 고모음, 고모음 2죠. 전설, 평순, 고모음 2. 후설, 평순, 저모음 뭐예요? 후설, 평순, 저모음. 후설이면 이쪽이죠. 후설, 평순, 저모음 아죠. 이걸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설, 후설 확실하게 알았고, 온순도 알았고, 저중고는 볼륨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높아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그래서 저부터 중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고모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예. 단모음 10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죠? 이중모음 가죠. 자, 요 세 가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중모음 갑니다. 자,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11개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단모음 끝났기 때문에 단모음은 혀나 입이 한 번만 움직이고 끝납니다. 근데 이중모음은 이중 말 그대로잖아요. 그죠? 두 번. 이중이니까, 그죠? 한 번 움직이고 또 추가해서 또 움직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잖아. 한 번 움직이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중모음 같은 와, 입이 모여졌다가 벌려지는 그죠? 두 번 움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그럼 이중모음 11개에 뭐가 있는데 하면, 자, 그럼 우리 단모음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단모음에서 한 번 더 추가해서 움직이니까 이중모음이 되니까 일단 단모음을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를 돌리면 어를 돌리면 오를 돌리면 우, 그다음에 세워라. 세워서 사람이 합친다. 사람 합쳤다. 하고 또 사람이 합쳤다. 하고 또 사람이 합쳤다. 이게 단모음이잖아요. 이중모음은 한 번 더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움직여요. 여기도 한 번 더 움직여요. 한 번 더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뭐 연상이 되는 게 있죠. 야가 되죠. 요것도 여가 되죠. 요것도 요가 되죠. 요것도 유가 되죠. 요거는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면 의가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 한 번 더 움직인다. 추가를 한다. 추가를 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얘가 되죠. 요것도 얘가 되죠. 자, 요거는 어디다? 여기다가 합칩니다. 여기다 합치니까 와가 되죠. 요거는 어디다? 여기다 합칩니다. 한 번 더 요렇게 하면 오가 되죠. 자, 그럼 단모음을 지웁니다. 단모음 우리가 단모음에서 출발해서 이중모음이 나오니까 단모음 지우고 우리는 지금 이중모음 공부하니까 그죠. 그러면 몇 개야? 9개밖에 안 되네. 4개, 5, 6, 7, 8, 9, 11개인데 그죠. 2개는 어디 있냐? 요걸 잘 보면 여기 와죠. 여기다 하나 더 묻힙니다. 와에다가 한 번 더 외가 됩니다. 여기도 오죠. 오에다가 한 번 더 사람이 붙습니다. 외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이중모음 외우기 쉽죠? 단모음에다가 한 번 더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이중모음이 된다. 자, 11개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중모음 중요합니다. 이중모음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자, 우리는 세종대왕님을 생각해서. 자, 단모음 먼저, 돌려, 세워, 합쳐, 이를 합쳐. 단모음이죠. 거기서 하나 더 첨가하니까 야가 돼. 첨가하니까 여가 돼. 첨가하니까 요가 돼. 첨가하니까 유가 돼. 요건 2개 합친다. 의가 된다. 자, 요것도 하나 합치니까 예. 요것도 예. 요것도 와. 요것도 오. 여기서 와에다가 하나 더 외. 오에다가 하나 더 외. 요렇게 해서 이중모음 자 11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중모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산만하잖아요. 이걸 좀 세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로 정리하면 야, 여, 요, 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와, 왜, 오, 왜. 그럼 10개죠. 6개, 4개, 10개. 마지막에는 합치는 거 있죠. 땅하고 돼지하고 사람 합쳐서 의, 그죠? 의 11개잖아요. 자,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중모음은 한 번 더 추가가 된댔죠. 그래서 야를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야, 뭐로 들립니까? 끝에는 야, 아로 들리네. 분명히 야로 발음했는데 이중모음은 소리가 처음 출발하고 끝에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왜? 한 번 더 추가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은 첫 소리가 끝에까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잖아요. 이로 끝나잖아요. 아잖아요. 하지만 이중모음은 다릅니다. 첫 소리는 야 분명히 야로 했는데 야 아로 들리죠. 어로 들리죠. 오로 들리죠. 유로 들리죠. 예로 들리죠. 이 다릅니다. 와로 들리죠. 이게 이중모음의 특징입니다. 이 발음을 저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안 하면 안 돼요. 직접 안 하면 기억 못 해요. 지금 이 순간 이해를 하고 외워도 그렇구나 해도 자기가 따라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따라하면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를 하면 죽을 때까지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야는 그러면 이상하네. 아로 들린다고. 아로 들려. 자, 아야. 그럼 뭐지? 추가가 뭐가 됐지? 야를 천천히 하면 이야 이가 들어가 있어. 이야가 합쳐서 야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야 빨리 한번 그죠? 처음에 야를 그래서 이 플러스 아가 야다. 근데 이는 단모음의 이하고 다릅니다. 얘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모음이랍니다. 반만 너는 있다가 사라지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한다. 반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단모음 이하고 단모음 10개 중에 이가 있잖아요. 그 단모음 이하고 이 반모음 이는 다릅니다. 이중모음에는 반모음이 있어요. 단모음에는 반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모음 하면 이 반모음 이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소리가 첫 소리하고 끝에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중모음이. 그죠? 이것도 어로 들리죠. 이상하네. 요인데 어네. 반모음 이가 들어. 천천히 해볼까요?
이어 점점 빨리 합니다. 이어 이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이가 들어있네. 이것도 너는 반만 있어. 반모음이. 요 플러스 더해줘서 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원리 그대로 하면 됩니다. 원리 그대로. 요는 뭐야? 오에다가 반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요. 요는 우에다가 반모음이 들어가 있죠. 예. 에에다가 반모음이 들어가 있죠. 요는 요 에에다가 반모음이 들어가 있죠. 예. 현대에서는 에의 발음 구별을 힘들죠.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하자면 여기에 더 저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턱이 내려가. 이거보다는 조금 높이. 근데 누가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는 뭐로 합니까? 와는 아로 들리네. 이것도 아야. 자, 그럼 뭔데? 오와 돼. 그러면 요것도 반모음이에요. 추가가 되니까 이것도 그럼 반모음이 이도 있고 오도 있는 거야. 예, 이도 있고 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에에다가 왜 오가 들어갔잖아. 이것도 반모음. 반모음 오네. 오는 어로 들리네. 근데 우가 들어간. 그럼 우가 뭐야? 반모음. 그럼 반모음이 뭐야? 이도 있고 오도 있고 우도 있어. 예. 반모음 우리나라에 3가지 있습니다. 크게로 보면 2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리고 오 또는 우 이렇게 크게 2개로 얘기하는 사실은 3개로 쪼개면 3개입니다. 반모음 이, 반모음 오, 반모음 우 이렇게요. 자, 왜네? 근데 우에 우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반모음이다. 반모음은 그럼 이, 오, 우 3개 있다. 그럼 마지막에 의는 뭐야? 이가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이인데 이건 반모음이 뒤에 있어요. 뒤에. 의라는 반모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모음 이, 오, 우 3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의는 반모음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반모음이 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반모음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서 나오는 것을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상향식. 오케이. 반모음 상향식 10개. 자, 그럼 이거는 뭐냐? 뒤에 나오면 이건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하향식. 하향식.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향식. 자, 이중모음에서 하향식으로 시작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딱 나오면, 의를 말하는구나, 라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왜? 상향식 10개, 하향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죠. 그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중모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모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모음은 이, 그리고 오, 또는 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향식 10개, 하향식 1개다. 자, 이중모음 정리가 됐죠? 이중모음은 첫 소리하고 끝 소리가 다르다? 한 번 더 추가해서 발음이 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중모음 끝났습니다. 모음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모음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의문이 모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남았죠? 의문은 모음 자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음 들어가는 거죠. 자음. 자음은 몇 개 있죠? 19개 있잖아요. 그죠? 자음. 자, 자음. 자, 19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 자음 다 알아. 기억, 니은, 디귿 다 알아. 알지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시는, 잘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잘 알아야 잘 쓰겠죠. 자, 그래서 자음 11개 들어갑니다. 자음은 닷소리라고 했죠. 닷소리. 아까 설명했죠. 닷소리. 어딘가 안에서 닿아서 입안이든 목구멍에서 나오면서 어딘가 부딪혀서 스치든지 막히든지 터지든지 하면서 나오는 게 자음이다. 근데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못 내요. 자, 이거 소리 혼자 낼 수 있어요? 이거 기억이잖아. 이거는 니은이잖아. 이거는 얘들의 명칭이지. 얘는 소리를 못 내.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와 소리가 나잖아. 이거는 소리를 못 내요. 모음이 이렇게 붙어야만 소리가 나요. 그라고 발음이 돼요.
자, 모음이 이어가 붙었어요. 자, 요번에 이렇게 모음이 아가 붙었어요. 그래야 가,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가 붙으면 거. 이렇게 자음은 모음과 함께 발음을 할 수 있지. 요것만 혼자서는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닷소리면서 홀로 발음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음은 홀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홀소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만 발음이 안 되잖아요. 니은 하는 순간에 으가 들어가는 거죠. 으가 없이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하는 순간에 아가 모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닷소리 자음 19개를 공부하겠습니다. 닷소리.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 자, 입안 구조입니다. 혀, 코, 입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재주가 있는 분은 두세 번만 그려도 되겠죠. 자, 그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자음 19개를 분석하는데 여러분 요게 입술이잖아요. 입술. 요게 이빨이에요. 이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윗잇몸. 요게 딱딱한 부분. 이게 말랑말랑한 부분. 이게 목구멍 부분. 이게 입술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몇 개로 제가 나눴죠? 하나, 둘, 셋, 넷, 5개에 음을 조율하잖아. 그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합니다. 자, 입술로 발음되는 게 뭐가 있죠? 미, 무, 부. 입술 소리죠. 그 입술 소리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입술 소리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이렇게. 무. 해보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꼭 해야 이 의문은 통과가 됩니다. 자, 모음을 붙입니다. 으를 붙여서 부. 다 입술에서 나죠.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순음. 자, 그 다음에 입술에서 이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서 혀 끝으로 위 입천장을 대어보세요. 입천장. 딱딱하죠. 딱딱한 부분. 여기서는 어떤 자음이 있느냐. 자음으로 19개 중에 뭐가 여기서 소리 나는데 즈를 넣어보세요. 이 혀바닥하고 입천장이 닿죠. 닿았다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읒 형제가 뭐 있죠? 쌍지읒, 치읒, 요렇게 따라옵니다. 요거는 된소리라고 하죠. 쌍자음이잖아요. 똑같은 자음 2개, 쌍자음이라고 해요. 이 거센 소리, 따라오죠. 그래서 즈가 여기서 발음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쉽겠죠.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정말로 이 혓바닥하고 위에 닿는 소리요. 나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은 혀를 안으로 밀어넣으면 부드러운 부분 있죠. 말랑말랑한 부분. 예, 요거 영구개라고 합니다. 요거는 딱딱하니까 경구개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랑말랑.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소리가 자음 19개 가운데 뭐가 있지 하면 혀의 요 뒷부분하고 여기가 닿습니다. 해보세요. 그죠? 혀의 뒷부분하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닿죠. 요거는 기역 형제어입니다. 기역, 쌍기역, 기역. 그 다음에 응도입니다. 낑낑된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낑낑된다. 그럼 이음이 들어가죠. 낑낑된다. 아, 요거는 말랑말랑하는 부분, 영국에서 나는구나. 낑낑대지 마. 낑낑된다. 그렇게 외워도 됩니다. 외우는 게 해보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기가 발음을 해보면서 소리를 내면서. 자, 그 다음 이건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깊은 한숨. 이 휘엇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개 있죠? 4개, 3개, 4개, 1개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 다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가. 우리 12개 있잖아요. 12개, 그죠? 12개. 12개에서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19개니까 7개 남았죠. 7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윗잇몸, 혀끝하고 윗잇몸하고 부딪혀서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요걸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음.
치조음, 치과 가잖아요. 진짜 윗잇몸 소리니까 치과 가잖아요. 치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치과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음. 치조음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제일 많죠. 4개, 3개, 4개, 1개. 이건 7개 있으니까 7개는 어떻게 외우냐면 실제 발음을 하면서 르 발음을 해보세요. 마도로스가 아니고 나도로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나도로스 이렇게 외우시고 이 형제들 와야죠. 디귿 형제, 쌍디귿, 티읕, 그다음에 시옷은 쌍시옷. 이렇게 해서 7개. 나도로스라고 외우시면 돼요. 실제 발음해보면 혀 끝이 윗잇몸에 닿죠. 스는 사실은 요거보다 살짝 뒤에서 납니다. 뒤에서 나지만 이쪽 부분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이쪽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같은 친구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나도로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치조음에서, 요 순음에서 한자를 썼죠. 지금 제일 중요한 이 경구계를 안 했잖아요. 제가 설명 안 했죠. 했지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는 경은 경구계 음이라고 합니다. 경구계. 경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굳다라는 뜻입니다. 동맥경화 할 때 경자를 쓰잖아요. 동맥이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그래서 이게 가벼울 경이 아닙니다. 경쾌할 경이 아닙니다. 경구계음. 자, 구계는 뭐냐? 요 부분을 구계라고 합니다. 구계를 한자로 써볼게요. 구계를 한자로 쓰면 입구잖아요. 입구. 그 다음에 음자 이렇게 쓰잖아요. 경을 여기 넣겠습니다. 자, 경구계음. 이 구계란 뜻은 입의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천장. 구계가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구계가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천장 부분을 경구계음. 그래서 구계음화 할 때 이 지읒으로 발음하면 구지를 발음할 때 구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경구계. 이게 구계음화라는 것은 구계에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구계음화잖아요. 그러니까 구계는 입천장 소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계가 뭐야? 경구계, 영구계 하는데 구계가 뭐야? 구계는 입천장 소리다. 요거는 윗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한다. 혀끝 소리, 그죠? 치조음. 입술 소리는 순음이라고 한다. 자, 경구계 끝났어요? 그럼 요것도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부드럽잖아. 부드러우니까 영구계라고 합니다. 영구계. 자, 영구계는 연은 어떻게 쓰냐? 부드러울 연자라서 이렇게 씁니다. 영구계. 요게 영구계죠. 그죠? 영구계. 이해되셨죠? 자, 요건 뭐 엉망이 됐네요. 이제 칠판이 작아서 제가 좀 쓰기가 그렇네. 자, 그 다음에 후음 하겠습니다. 후음. 자, 요거 지우고 후음. 이제 마지막이네. 목구멍 소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 후음. 후음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네, 후음. 예, 후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죠. 그죠? 한숨 소리. 자후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음 위치. 이방 어디에서 왔나? 입술에서 났어, 위치가. 자, 윗잇몸에서 나서 치조음이라고 해. 딱딱한 소리에서 나. 그래, 경구계라고 해. 부드러운데 영구계라고 해. 목구멍 후음이라고 해. 우리 5개의 위치를 이렇게 밖에서 입술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쉽죠? 위치에 대한 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가 끝났으면 이제 방법. 어떤 방법을 하느냐. 자음이 막혔다가 터뜨리는 거냐. 스치는 소리냐. 막혔다가 스치면서 같이 일어나는 소리냐. 콧소리가 나느냐. 비음이라고 하죠. 콧소리가 나느냐. 흘러가는 듯이 나는 유음인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도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 위치도 5가지. 조음의 위치도 5곳에서 발음이 나고 조음의 방법도 5가지가 있다. 자, 조음 방법 시작합니다. 자, 이 구조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려보시고요. 조음 위치하고 조음 방법. 지금 우리 자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음. 큰 틀에서 자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음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예, 막았다 터뜨리는 방법.
막았다 터뜨려. 어떻게? 예, 예를 들면, 요게 참 쉬운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바람을 호흡하면서 호흡을 끌어올리는데 막힙니다. 막힌데 막았다가 뽑아서 빵 요걸 터뜨립니다. 팍 터집니다. 이 소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기하죠. 파열. 아우, 파열됐어. 뭐가 터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살짝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스치면서 살짝 나갑니다. 스치면서 나간 데서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찰된다 해서 마찰음. 자, 그럼 가운데는 뭐냐면 파열음하고 마찰음하고 짬뽕입니다. 막았다가 파열되면서 그 틈새로 또 파열됐다가 또 스치는. 예,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요거 파의 앞머리 따고 이 찰, 뒷머리 따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은 공기가 막 올라가다가 일단 막습니다. 막았다가 살짝 터뜨립니다.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스칩니다. 터뜨리면서 스친다. 두 번 일어납니다. 터뜨리면서 스친다 해서 스친다. 이래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찰음은, 파열음은 어떤 게 있느냐? 기역, 디귿, 기역. 예, 요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거꾸로 해볼까요? 부. 막죠? 안 막고 부는 발음이 됩니까? 발음이 안 되죠? 막아야 됩니다. 막았다가 터뜨려야 됩니다. 그 듬은 마찬가지. 안 맞고는 발음이 안 됩니다. 그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와야죠.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 이렇게 파열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마찰은 뭐냐? 마찰은 해보세요. 시오. 그 다음에 이 형제 와야죠. 쌍시오. 요거는 거센 소리가 없죠.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잖아. 그죠? 이것도 마찰음입니다. 히읗. 이렇게. 마찰음 3개. 3개지만 시옷하고 히읗하고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옷의 형제. 된소리. 그죠? 그 다음에 파찰음.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스치는 거. 이거는 지읒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막았다가 스치죠. 2번. 그죠? 막았다 스친다. 두 가지 짬뽕이다. 앙지음, 이렇게 해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이거 외우기 쉽죠? 외우기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내보세요. 꼭 소리를 내보세요. 이거는 터지진 않죠. 스치기만 스치죠. 요거는 스치진 않고 그냥 막았다 터뜨리죠. 그죠?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아주, 그러네. 절로 고기가 끄덕끄덕. 우리가 지금 3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좋은 위치도 5가지. 좋은 방법도 5가지죠. 좋은 위치, 좋은 방법 5가지. 자, 좋은 방법 5가지, 우리 3가지 했잖아요. 그럼 2가지 남았네요? 예, 2가지. 2가지는 간단합니다. 2가지는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2가지는 비음, 유음입니다. 자, 비음은 코에서 나죠. 그죠? 코. 비음은 자음 19개 중에 비음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나무야라고 외워도 되고, 나무야. 이렇게. 니은, 이응. 이걸 코를 막으면, 코에서 나는 소리가, 코를 막으면 소리가 안 나죠. 코를 놔야 코 소리가 울려서 비음으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코를 막으면 안 나니까, 막고 해보세요. 안 돼요. 해야, 이렇게 나죠. 코 울림 소리잖아. 코 울림 소리.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잖아. 그죠? 그 비잖아. 그죠? 코가 뭐 막혔다든지 하면 그죠? 그 비음은 나무야. 이렇게 3개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유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 우리 비음할 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죠. 유음할 때는 유음, 리을 이거 하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활약할 게 없습니다. 유음은 흐를 유자잖아요.
혀 양쪽으로 리을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해서 유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걸 네 가지를 합쳐서는, 그럼 비음, 유음을 합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울림소리라고 하죠. 자음은 울림소리가 아니냐. 근데 자음 중에서도 이 나무야라든지 리을은 울림소리로 들어가. 그럼 울림소리를 외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외웠습니까? 마누라야라고도 읽었고, 노랑양말 이렇게도 외웠잖아. 그죠? 마누라야 하면 막 울림소리가,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은 다 안 울림소리지만 요 네 개, 마누라야는 울림소리다라고 외우시고, 울림소리 중에서도 비음은 뭐야 하면 나무야. 비음,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막 치면 나뭇가지가 윙윙윙윙윙 꼭 비음 소리가 나잖아요. 윙윙윙. 그렇게 외우시면 오히려 외우기 쉽죠.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발음을 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시지만, 그죠? 자, 우리 자음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음 위치부터 하겠습니다.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순음, 입술 소리. 순음, 양순음이라고도 합니다. 양쪽 입술이 부딪혀서 난다. 무, 부, 부, 푸 했죠. 양순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순음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면 치조음 7가지 있죠. 마도로스의 7가지 있다. 그 다음에 경국의 오케이. 3개. 그죠? 경국음에서 좀 더 들어가면 혀를 안으로 밀어넣으면 말랑말랑한 부분 영국의 그죠? 몇 개 있죠? 4개. 낑낑대지 마, 이 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음, 그죠? 목구멍 소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개, 10개, 9개가 되잖아요. 자, 좋은 위치에 끝났습니다. 자, 좋은 방법 합니다. 좋은 방법. 좋은 방법 5가지 뭐가 있냐? 파열음, 파차름, 그 다음에 마차름, 그 다음에 비음, 그 다음에 유음. 자, 요거 모양 그릴 수 있죠? 아까 제가 사람 모양 이 구조 안에 그렸잖아요. 그죠? 얼굴 모양 그렸잖아요. 그거 그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열음은 제가 목을 그렸잖아요. 목을 이렇게 그려서 터지는 거, 스치는 거, 터지면서 스치는 거 해서 터지면서 스치니까 파차름, 스치기만 하면 마차름, 터지기만 하면 파열음. 콧소리, 나무야, 바람이 윙 불면 나무가 가지가 윙윙 태풍이 울리는 소리, 그죠? 비음, 유음, 흐르는 소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파열음은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9개. 파차름은 3개. 지읒 형제 나와야죠. 마차름은 시옷 형제 나오고 히읗하고 3개. 그죠? 시옷, 쌍시옷, 히읗 3개. 비음은 나무야 3개. 유음은 1개. 이렇게 해서 몇 개입니까? 12개, 19개. 이것도 조음 방법에 대한 19개. 조음 위치에 대한 19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걸 표로 그려서 외우려면 헷갈립니다. 차라리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되구나 하면 그림을 이해하고 내가 소리를 내서 이해를 하면 표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의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의문을 공부하고 있죠, 의문. 자, 의문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문은 자음 모음을 말하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18자. 예, 그렇게 했죠. 그럼 그걸 의문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을 분절음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필요 없지만 자음 모음 외국인한테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는 필요 없죠. 우리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분절음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물, 불, 뜻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미음, 우, 리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비읍, 우, 리을 따로따로 다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분절음이라고 합니다. 쉽죠?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말로만 분절하면 뭐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만 간단하죠. 물문은
분절음하고 비분절음이 있습니다. 비분절음. 비분절음은 뭐냐? 분절은 나눌 수 있지만 비분절은 못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눈. 이거 똑같죠? 똑같지만 뜻은 다르잖아요. 뜻. 아니, 이게 안가를 생각하면 이 눈자죠? 이거 안가잖아, 그죠? 안가. 눈이 아파요. 하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 눈설자잖아. 눈설자.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거는 길게 하죠. 눈이 와요. 눈이 와요. 길게 할 때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만 우리가 말할 때는 이 기호 안 쓰잖아, 그죠? 밖에 눈이 와요. 눈이 아파요. 짧잖아, 그죠? 뜻이 다르죠. 뜻이 다른데 왜 달라? 길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분절음은 길이라든지 음의 길이, 그 다음에 억양 이런 걸 비분절음. 이 나눌 수 없잖아요. 길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 1cm로 자릅니까? 2cm로 자릅니까? 자를 수 없잖아요. 억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묻잖아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먹었어? 응,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먹었어. 똑같지만 억양으로 뜻이 달라지잖아요. 억양도 의문의 하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비분절음, 분절음, 이거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절음은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는 게 뭐가 나누냐 하면 자음, 모음으로 나누고 또 하나 있죠. 이중모음에 뭐가 들어가 있겠죠? 반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만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그래서 오늘은 국어의 가장 기본이면서 의문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만 여러분이 수능 보시는 분들은 만점을 맞을 수가 있고 국어가 아주 쉽다는 걸 느낍니다. 이 의문만 체계가 잡히면 국어는 너무 쉽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만점 맞아야지 외국 사람이면 어떻게 만점 맞습니까? 외국 사람한테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이걸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외국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인 엄마 아빠들도 의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기억 니은 뒤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나 이걸 아셔야죠. 그죠? 다음에는 의문의 변동 들어갑니다. 교체, 탈락 나옵니다. 네, 비음화가 나오고 네, 유음화가 나오고 국외음화. 야, 국외음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국외음화도 나오고,